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실에 한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72살 한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뺨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가 때린 것 같습니다. 할머니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며느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차갑고 무섭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이게 무슨 짓이니? 민수는 어디 있어? 내 아들 어디 갔어? 그런데 며느리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웃기네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당신은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가 감히 이 집 주인한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세게 밀쳤습니다. 72살 노인을 말이에요.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어이쿠. 할머니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허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민수 씨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줄 아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소연아, 대체 무슨 일이? 하느님, 제발.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며느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들 민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말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가꾼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집에 한순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2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할머니가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씨네.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기분도 좋아. 할머니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수가 소연이 데리고 온대요. 한 달 만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오늘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하기로 했어요. 한순자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나이는 48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며느리 이름은 윤소연, 45입니다. 민수와 소연은 근처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자도 둘이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족은 전부였습니다. 가족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장 많이 보네.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아들 내외가 와요. 한 달만이라 맛있는 거 많이 해주려고요. 이웃 할머니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 아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순자 씨는 효자 아들 뒀어. 순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왔구나. 지금 나간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할머니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한 달이나 못 봤잖아.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살 빠진 거 아니니? 회사 일이 힘든가 보네. 며느리 소연이 선물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건강식품 사왔어요. 요즘 좋다고 해서요. 꼭 드세요.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사올 거 뭐 있어. 그냥 와도 되는데. 고맙구나, 소연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갈비찜을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이 맛이에요, 이 맛.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먹어. 민수, 너 진짜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소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좀 많아요, 어머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손자 이야기, 동네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 민수, 내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8이야. 시간이 참 빠르구나. 민수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사진들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출장? 어디로 가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현장에 가야 해요. 할머니가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연이가 혼자 있겠네? 괜찮겠니?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자주 들를게요. 어머님 심심하시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소연아. 우리 민수가 너 만나서 정말 복 받았어.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 소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할머니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가려고?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민수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출장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를게요. 할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민수 부부가 차에 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연락해.
차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우리 민수도 잘 먹고 소연이도 착하고 참 좋은 아이들이야.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끔찍한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부산 가요. 일주일 있다 올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거기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잘 다녀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계속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민수가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애가 아닌데. 넷째 날 할머니는 며느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민수한테 연락됐니?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연락받았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는데요.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럼 괜찮겠구나. 소연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조만간 제가 들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소연아. 잘 왔다. 들어와. 하지만 소연의 모습이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인사도 대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소연아, 차 한잔 할래? 내가 좋은 차 있어.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하러 왔니? 소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방에 좀 가봐야 해서요. 가져갈 게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가봐. 소연은 민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안 마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거실벽에 걸려있던 민수 부부의 결혼 사진이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누가 치웠을까? 할머니는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잠깐만 나와봐.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거실에 있던 결혼사진 봤니? 내하고 민수 결혼사진 말이야.
소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치웠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치웠어? 왜? 소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할머니는 더 놀랐습니다. 버렸다고요? 소중한 가족 사진을 물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겁니까? 버렸다고? 그게, 그래도 나한테 물어보고 치우지. 소연이 할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사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소연은 할머니한테 항상 공손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 있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소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저 바빠서 가봐야 해요. 할머니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들었니? 민수 물건이니? 소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가져갈 거 있어서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할머니는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건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민수의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 시계는 할머니가 민수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끼던 시계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옷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양복 몇 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더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말투. 민수가 평소에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썼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말아주세요. 있어요. 이렇게 반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해. 민수가 이렇게 말할 애가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민수는 괜찮을까?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며느리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는 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옆 서랍장 위에 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진은 민수가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또 사진이 없어졌네. 이게 대체...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진 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민수 초등학교 때 상장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지?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민수와 관련된 물건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허약해지면 안 되니까 억지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던데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와요. 다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상한 거요? 뭘 보셨는데요? 이웃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요. 이틀 전에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른 남자요?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데 남자가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씨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 남자가 며느리한테 뭔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봉투 같은 거요. 순자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남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며느리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요. 전에는 환하게 웃고 다녔는데 요즘은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전이요. 저녁 7시쯤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할머니는 컴퓨터를 잘 못 썼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몇 년 전에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제 계좌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쓰세요. 비상금이에요. 그때는 그냥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민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큰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500만 원 이체, 닷새 전 300만 원 이체, 사흘 전 400만 원 이체, 총 120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돈이.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이체한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좌 이름을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 아들 계좌인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할머니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수 계좌예요. 제가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큰 돈이 이체됐던데요.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네요. 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한순자님 댁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할머니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시킨 게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수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위험해. 조심해. 소연이가 아니야. 믿지 마. 금고 절대. 그 뒤로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쏟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보낸 게 틀림없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소연이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머니는 수첩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통해 밖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또 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밤 10시쯤 정말로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며느리 소연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창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차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민수 지켜주세요.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장도 확인했습니다. 책상 밑도 봤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할머니는 혼인신고서를 봤습니다. 민수와 소연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15년 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에 붙어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민수 옆에 있는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이.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지금 집에 오는 며느리 소연과 달랐습니다. 얼굴 윤곽이 달랐습니다. 눈매도 달랐습니다. 코 모양도 달랐습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거실로 가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쳐서 며느리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 모임 사진, 명절 사진. 모든 사진 속 며느리 얼굴과 혼인신고서 사진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에 오는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최근에 며느리가 왔을 때 몰래 찍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수방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바뀐 겁니까? 그럼 지금 집에 오는 저 여자는 누구야? 우리 소연이는 어디 갔고?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며느리를 바꿔치기 한 겁니까?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가짜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짜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가짜 며느리가 빠르게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봤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가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화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디서 이걸 찾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며느리가 아니잖아. 이 사진 봐.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가짜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아, 결국 알아버렸네요. 할머니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 진짜 소연이는 어디 갔어? 당장 말해. 가짜 며느리가 천천히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그거 증거야. 할머니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며느리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할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가짜 며느리는 서류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궁금하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넌 대체 누구니?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러는 거야? 가짜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어디 있어? 가짜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못 알려드려요.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짜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민수 씨 무사할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금고에는 남편이 남긴 돈과 집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집 문서랑 현금 5천만 원.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준 걸까요? 가짜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민수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한테 손대지 마. 제발. 가짜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한테 말하면 민수 씨 다시는 못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한테 말하면 민수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전 재산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민수와 진짜 소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긴 한 걸까요?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동네 슈퍼 앞으로 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 최근에 또 보신 분 계세요? 언제 어디서 뭐 하는지.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 어제 봤어요. 저녁 7시쯤 순자 씨 집 앞에 차 세워두고 있더라고요.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한 30분쯤 차 안에서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요즘 표정이 정말 이상해요. 전에는 참 밝고 착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얼굴 보신 분 있으세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슴푸레하게 봤는데 50대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각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 번호판도 봤어요. 잠깐만요. 제가 메모해뒀거든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12여 3456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번호를 적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돼요.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순자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거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번호를 확인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또 뭔가 단서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뭔가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낯선 열쇠였습니다. 집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녹슨 열쇠였고 작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17. 할머니는 이 열쇠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았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가짜 며느리가 오겠다고 1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정확히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금고 비밀번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전에 민수 좀 보여줘.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가짜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확인요? 안 됩니다. 비밀번호 먼저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수 먼저 봐야 해. 그래야 비밀번호 알려줄게. 가짜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협상할 입장이 아니에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민수 씨.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넌 대체 누구니? 왜 이러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민수만 돌려줘. 가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비밀번호만 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민수 얼굴 보기 전에는 절대 못 줘. 가짜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고집 부리시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가짜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려고? 가짜 며느리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줘. 나 아파. 가짜 며느리가 할머니를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아, 가짜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가짜 며느리는 금고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금고는 안방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안 돼. 금고 건드리지 마. 하지만 가짜 며느리는 이미 금고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젠장, 안 열려. 할머니가 뒤에서 가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며느리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가짜 며느리는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집 문서예요. 그걸 주시면 민수 씨 돌려드릴게요. 계속 거부하시면 민수 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민수는 내가 뭘 잘못했니? 가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가짜 며느리는 할머니를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머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긴 한 걸까요? 할머니는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112 긴급신고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드님이 실종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며느리가 바뀌었어요. 전화를 받는 직원이 잠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며느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협박도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경찰 2명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순경과 나이든 경장이었습니다. 경장이 말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신고하신 분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장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출장 간 일 연락이 안 되는 것, 며느리 태도가 변한 것, 가족 사진이 사라진 것, 혼인신고서를 발견한 것, 협박당한 것. 경찰들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할머니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이 사진이랑 지금 오는 며느리가 다른 사람이에요. 경장이 서류 조각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성형수술 가능성은 없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형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경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리분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출장 가기 전날이에요. 10일 전이에요. 그 후로는 문자만 한 번 왔는데 말투가 이상했어요. 문자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확실히 평소 아드님 말투와 다르다면 이상하긴 하네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그 가짜 며느리분은 언제 또 오신다고 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와서 금고 비밀번호 달라고 협박했어요. 안 주면 민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경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협박이고 사기 가능성이 높네요.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 연락처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느리 휴대폰 번호는 알아요. 알려주세요. 위치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메모했습니다. 경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민수 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경장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 강서파출소 3팀입니다. 실종 및 사기 의심 사건 접수했습니다. 위치 추적 요청드립니다. 무전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번호 알려주세요. 경장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호 모두 현재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드님 번호 마지막 위치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9일 전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부산요? 출장 간 곳이에요. 며느리로 의심되는 번호는 서울 외곽 영구입니다. 3일 전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경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두 위치 모두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순경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나 단서 있으세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소파 밑에서 찾았어요. 창고 17이라고 써 있어요. 경장이 열쇠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창고 열쇠네요. 어디 창고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순경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장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저희가 초동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짜 며느리가 다시 오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찾을 수 있을까요? 경장이 할머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경찰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문단속 잘하시고 무서우시면 이웃분들한테 도움 청하세요. 저희 연락처 드릴게요. 경장이 명함을 줬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들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안심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경찰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꼭.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집에 형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이름은 박민호 형사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어제 신고하신 사건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강서경찰서 형사과 박민호입니다. 어제 신고하신 사건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박 형사가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제 신고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사건이네요. 자세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진지하게 듣고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납치와 감금, 협박, 사기.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네요.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는 위험한 건가요? 박 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며느리가 살아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수단으로 아드님이 필요하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 좀 찾아주세요. 박 형사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30년 형사 생활했습니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에는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봤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정욱이라는 자입니다. 정가가 있는 사기꾼이에요. 어제 저희가 확인한 차량 번호로 추적했더니 이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인가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과거 행적을 조사했는데 비슷한 사건을 여러 건 저질렀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박 형사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독거노인을 타겟으로 해서 가족으로 위장하고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에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박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가족을 납치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을 쓴 거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짜 며느리는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박 형사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 아닌가요? 사진 속 여자는 지금 집에 오는 가짜 며느리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이 여자예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김미정입니다. 이정욱과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도 전과가 있어요. 사기, 횡령.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당한 거구나. 박 형사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박 형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정욱과 김미정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CCTV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찾을 겁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정이 다시 오면 어떡하죠?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드릴 제안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미끼 작전을 해볼까 합니다. 미끼 작전이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김미정이 다시 오면 할머니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척 하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저희가 체포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나요? 박 형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저희 형사들이 집 주변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신호만 주시면 즉시 들어갈 겁니다. 할머니는 안전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박 형사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형사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옷에 달아드릴게요. 작은 발신기예요. 이걸 누르시면 신호가 저희한테 갑니다. 이렇게 작은 게 신호를 보내요? 박 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이거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버튼 누르세요. 할머니가 장치를 받았습니다. 박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팀원들과 작전 준비를 해야 해서요. 할머니가 배웅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 형사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민수 씨 찾아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발신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떨렸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습니다. 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형사님, 이정욱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외곽 창고 지역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창고 지역이요? 어디죠? 영구 외곽입니다. 폐창고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한테서 받은 열쇠, 그게 그 창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 지역 창고들 명단을 확인했는데 17번 창고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가봅시다.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겁니다. 형사팀은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폐창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버려진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7번 창고를 찾았습니다. 박 형사가 할머니한테 받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창고 문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형사들이 권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플래시로 비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박 형사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엄마가. 이거 박민수 씨 시계가 틀림없습니다. 다른 형사가 또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여기 가방이 있어요. 여성용 핸드백이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윤소연. 진짜 며느리 거네요. 박 형사가 주위를 더 살폈습니다. 구석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니 휴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었습니다.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수 씨와 윤소연 씨가 여기 갇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네요.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CCTV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주변 CCTV도 다 확인하세요. 형사들이 창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형사가 오래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이거 봐보세요. 편의점 영수증인데 날짜가 3일 전이에요. 박 형사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물, 컵라면, 빵. 누군가 여기서 먹었던 것 같네요. 이 편의점 어디 있죠? 창고에서 E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박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그 편의점 가서 CCTV 확인하세요. 이정욱이나 김미정이 찍혔을 겁니다. 1시간 후 형사가 편의점 CCTV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 형사가 영상을 봤습니다. 3일 전 저녁 9시 김미정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과 음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차 번호 확인됐습니다. 이정욱 차 맞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정욱과 김미정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형사님, 창고 근처 CCTV도 확인했습니다. 이정욱 차량이 이틀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방향은 서울 시내 쪽입니다. 박 형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장소로 옮긴 거겠죠. 아마 더 안전한 곳으로. 박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욱이 과거에 활동했던 지역들. 여기.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무슨 생각하세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익숙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정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 형사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영동. 이정욱이 5년 전 사건 때 거점으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폐건물이 많아요. 그럼 그곳을 수색해 볼까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인질이 있으니까요. 섣불리 들이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내일 아침에 만수동 폐건물 지역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합니다. 범인들이 눈치채면 인질이 위험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김미정이 할머니 집에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끼 작전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형사님. 박 형사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박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오늘 저녁에 김미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할머니 집 주변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일반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할머니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1번 위치 이상 없습니다. 2번 위치 이상 없습니다. 3번 위치 대기 중입니다. 박 형사가 무전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대기하세요. 목표물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집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발신기를 만졌습니다.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10시 박 형사는 불안해졌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건가?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형사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접근 중입니다. 박 형사가 긴장했습니다. 번호판 확인했나요? 네, 12호 3456. 이정욱 차량 맞습니다. 박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좋아요. 모두 대기하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목표물이 집 안에 들어간 후에 신호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할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김미정이 혼자 내렸습니다. 이정욱은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미정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금고 비밀번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전에 민수 좀 보고 싶어요. 정말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목소리라도 들려줘요. 전화로라도 민수 목소리 좀 들려줘요. 김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김미정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정욱인 것 같았습니다. 응, 나야. 할머니가 아들 목소리 듣고 싶대. 응, 알았어. 잠깐만 바꿔줘. 김미정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짧게 하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소연이도 괜찮니? 소연이도 여기 있어요. 엄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경찰한테. 그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미정이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들었죠? 살아있어요. 이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려줄게요. 김미정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죠. 비밀번호가 뭐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517. 김미정이 메모했습니다. 9517 맞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확인해 볼게요. 김미정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금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발신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형사가 무전했습니다. 신호 왔다. 전원 돌입. 형사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차 안에 있던 이정욱이 형사들을 봤습니다. 놀라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한 명이 재빠르게 차 앞을 막았습니다. 경찰이다. 차에서 내려. 이정욱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후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경찰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없다. 내려. 이정욱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 쏘지 마. 형사들이 이정욱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집 안에서는 김미정이 금고를 열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9517. 하지만 금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야? 왜 안 열려? 김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비밀번호 틀렸잖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 형사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미정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안 돼. 김미정이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빠르게 막았습니다. 도망갈 곳 없어. 체포한다. 김미정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 형사가 김미정에게 말했습니다. 김미정, 당신을 납치, 감금, 협박,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김미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형사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내 아들 민수를 빨리 찾아주세요. 박 형사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찾으러 갑니다. 박 형사는 김미정을 다그쳤습니다. 박민수 씨와 윤소연 씨 어디 있어? 김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협조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 어디 있는지 말해. 김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동, 폐건물, 지하. 박 형사가 무전했습니다. 전 팀원에게 알린다. 영동 폐건물 지역으로 즉시 출동. 인질 구조 작전이다. 한밤중 경찰 특공대가 만수동 폐건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도 함께 왔습니다. 버려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으스스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무척 어두웠습니다. 박 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세요. 범인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권총을 들었습니다. 야간 투시경도 착용했습니다. 김미정이 말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5층짜리 폐건물이었습니다. 1층 창문들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낙서만 가득했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 찾아보세요. 팀원들이 흩어져서 찾았습니다. 한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여기 계단 있어요. 건물 구석에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플래시로 비쳤습니다. 계단이 깊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조심하세요. 팀원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니 지하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 형사가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을 세게 발로 찼습니다. 문이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안을 확인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플래시를 비췄습니다. 민수와 소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찾았다. 인질 발견. 박 형사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재갈을 벗겼습니다. 민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컥? 컥? 민수 씨, 괜찮으세요? 민수는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 감사합니다. 다른 팀원이 소연의 재갈도 벗겼습니다. 소연도 울면서 기침했습니다.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박 형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범인이 여기 왔었나요?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정욱이라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왔어요. 오늘은 안 왔어요. 박 형사가 안심했습니다. 이정욱은 이미 체포했습니다. 안심하세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괜찮으세요? 박 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으십니다. 지금 당신 걱정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수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으로 민수와 소연을 옮겼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민수가 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형사가 민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안전합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형사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박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민수는요? 민수 찾으셨어요? 박 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민수 씨와 소연 씨 모두 구조했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병원으로 오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할머니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차를 얻어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앞에 박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형사님, 할머니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지금 응급 처치 받고 있습니다. 민수 많이 다쳤나요? 박 형사가 안심시켰습니다. 큰 부상은 없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좀 있는데 회복할 겁니다.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할머니가 급히 갔습니다. 네, 제가 민수 엄마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병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1시간 후 할머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민수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들, 괜찮니? 많이 아프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옆 병상에는 소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소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연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소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 이정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앞에 앉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욱, 당신이 한 짓을 다 자백하는 게 좋을 거요. 이정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남의 가족을 이렇게 파괴하고. 이정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박 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그래서 남의 가족을 납치하고 협박한 거요? 이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요? 이정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 하지만 박민수 씨 가족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정욱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친해졌죠. 한 번은 민수 씨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때 봤습니다. 어머니가 음식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밥 먹는 모습을. 이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요? 이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족이 제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곡된 생각인 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 씨를 납치한 거요? 이정욱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민수 씨가 부산 출장 간다는 걸 알았어요. 부산에서 민수 씨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도. 소연 씨는 어떻게 납치했소? 이정욱이 설명했습니다. 소연 씨는 서울에서 납치했습니다. 민수 씨가 출장 간 날 밤에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군요. 이정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정을 시켜서 소연 씨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김미정은 제게 빚이 있었거든요.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니까 동의했습니다. 목표는 뭐였소? 이정욱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집과 돈. 그걸 빼앗아서 제가 그 가족이 되려고 했습니다. 박 형사가 화를 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군요. 가족은 재산이 아니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요. 이정욱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박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납치, 감금, 협박, 사기,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겁니다.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요. 이정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박 형사는 이정욱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김미정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왜 이정욱을 도왔소? 김미정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5천만 원이나.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오? 김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정욱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한 짓은 어떻게 생각하오? 김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김미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직접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두 범인 모두 자백했습니다. 박 형사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범인들이 다 자백했습니다. 재판에서 엄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박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측은한 마음이 드네요. 박 형사는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서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와서 아들과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민수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왔어. 민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민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소연도 국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할머니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무슨 미안한 게 있니? 이제 다 잊어버리자. 그날 오후 손자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도 안아줬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록 병원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소연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웃 할머니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민수 씨, 소연 씨,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히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웃들이 음식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떡, 과일, 반찬. 이거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할머니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웃분들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청소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감동했습니다. 이웃분들이 다 해주셨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이웃들 덕분이야.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절대 연락 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엄마는 너희들만 보면 돼. 소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매일 전화 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까요.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소연아.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 식사 후 민수는 예전에 있던 자리에 결혼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진짜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에.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원래 자리가 제일 좋아.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내일 또 보자.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걱정 놓으셔도 돼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 후 법원. 이정욱과 김미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 민수, 소연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정욱은 박민수 씨와 윤소연 씨를 납치, 감금하고 한순자 할머니를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미정은 이정욱을 방조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이정욱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욱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정욱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판사가 김미정에게도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정,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미정도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박민호 형사님, 나와 주십시오. 박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형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고 인지를 구조한 과정을 방청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박민수 씨,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갔을 때 호텔 주차장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제 머리를 쳤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창고 같은 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 묶여 있었고 이정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서 재산을 받아낼 거다라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걱정된 건 어머니였습니다. 방청석의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윤소연 씨,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밤, 집 앞에서 납치당했습니다. 차에 억지로 태워졌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소연도 울었습니다. 창고에 갇혀 있을 때 김미정이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옷을 입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제 흉내를 낸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이 속으실까봐, 어머님이 다치실까봐. 판사가 이정욱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욱,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정욱이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씨 가족분들, 한순자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정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족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판사가 김미정에게도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정, 할 말이 있습니까? 김미정이 일어나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순자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김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할머님을 속이고 협박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의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 최종 의견이 있으십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엄벌을 원합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할머니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이정욱을 봤습니다. 이정욱 씨,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정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겠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중에 나와서 진짜 가족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범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판사도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정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이정욱과 김미정이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정욱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 형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도 저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박 형사가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주며 흥얼거렸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손자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민수와 소연도 들어왔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본인 생신을 잊으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은 날짜 감각이 없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원은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사실 할머니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손자들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려고 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행? 어디로?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3박 4일로 다녀올 거예요. 할머니가 주저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가거라.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할머니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지. 오후에는 온 가족이 마당에 나가 놀았습니다. 손자들이 공을 차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예전보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 소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어머님께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기대되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구나. 민수와 소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자들과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손자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손주 그림 재능 있구나.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손 잡아요. 기도하고 먹을게요. 모두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두 모여 어머니 생신을 축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밥을 먹으며 모두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어머니. 여행 준비하고 계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케이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우리 민수 가족이 다 왔어요.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순자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이웃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괜찮아요?
네, 완전히 회복했어요. 요즘은 더 자주 찾아와요. 이웃 할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걱정했었는데,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증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민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그 가짜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5년형을 받았대요. 그래도 적게 받은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빚 때문에. 이웃 할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저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잔치하기로 했어요. 오세요. 무슨 잔치요? 그냥 이웃들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노래도 부르고요. 순자 씨 환영 잔치예요. 순자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환영 잔치요? 제가 뭐?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